2019 합격을 향한 대창정. 네, 안녕하십니까. 오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 시간이 되면 항상 여러분에게 뭔가 그 선장의 마음으로 늘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멀리 보이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불과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8개월이 얼마나 빨리 간다? 8주만큼 빨리 간다. 그죠? 우리가 군대에서 8개월은 진짜 안 가던데요. 제가 이렇게 지내고 보면 여러분 시험에 임박해서 이 시간을 한번 잠시 뒤돌아보면 8주 같은 시간으로 휙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시간은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꾸준히 갈 것인지, 이것을 잘 정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수정하면서 합격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첫 번째 순서로 간단하게 한번 합격을 향한 정진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문제에 대한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20문제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20문제에 대해서 20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여러분 100문제를 100분에 풀면 마킹 시간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20문제를 20분 안에 푸는 것이 정석이나 또 영어는 특수성 때문에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합니다. 우리말인 국어도 마찬가지로 지문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간이 더 투자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문제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과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죠.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10문제. 여기는 주로 이제 여러분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테스팅하는 시험입니다. 단어라든지 또는 수거라든지 또는 문법이라든지 작문이라든지 회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2문제씩 5개, 그죠? 파트로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공식처럼. 자, 그렇지만 이제 독해의 지문을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독해의 지문이 11문제로 늘어나서 그 앞에 파트의 10문제가 9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0문제인데 단어와 수거 파트, 그리고 문법 파트. 문법은 사실은 문법이지만 어법을 묻는 문제하고 작문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회화 파트. 자, 그래서 여기 단어도 2문제. 단어 2문제의 첫 번째 한 문제는 여러분 저거 왼쪽에 보이시죠? 저기 열심히 외우시는 2400, 알짜 2400 단어에서 거의 한 문제는 100%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저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계를 살짝 보시면 2단계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333테마의 동의어 단어 사전입니다. 그것은 1단계를 마치고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면 2단계에 그죠? 자료를 받아서 또 열심히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400단어 그 안에 단어 수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333테마가 동의어 10개씩 따져서 3300단어. 그래서 겹치는 걸 따지면 한 5000단어 정도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거도 2개 나는데 동사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이디옴으로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많이 알고 있는 그죠? 동사구가 아닌 것 그런 것들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수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2문제 출제됩니다. 여기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시나 여러분 그죠?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세 가지를 다 보실 텐데 여기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단어 수거를 제시한 대로 커리대로 가셔서 되도록 빨리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나 작문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대로 제가 이 기본 고지를 통해서 두 문제 저 다음 중 어법상 맞는 걸 골라라, 틀리는 걸 골라라 두 문제, 그리고 다음 장문이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해서 네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거의 배운 데에서 99%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 시간에 따라오시면 된다.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있는 수거와 관련되어서 나기도 하고 때로는 문법과 연관되어서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그전에 한 20년 가까이 출제되었던 회화 문제들을 보면 옛날 문제들은 진짜 지금 보면 초등생도 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고요. 최근에 나온 것까지 해서 제가 제시하고 문제풀이까지 가서 제시하는 한 300제 정도를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를 한다면 여기도 두 개 다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올라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대박 열림고시 학원에 오신 건 잘한 겁니다. 그 영등포에 새롭게 이렇게 둥지를 틀고 멋진 시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모든 교수진은 그죠? 국어쌤, 그 다음에 한국사쌤, 그리고 전공쌤,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속 10수년 동안 여기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강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곳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책임질 수 있는데 여기서 다만 이제 단어와 수거는 신경향에 맞추어서 여러분 시험보다 수준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주 옛날에 났던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 정도를 최대한 마이너스 1 이상 만들지 않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요 문법과 작문 파트는 수업을 절대 빼먹지 말고 다 맞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화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시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 다 맞추는데 착각을 하셔서 하나 정도 틀릴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문제에서 마이너스 1, 최대한 마이너스 2까지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입니다. 우리 책에도 절반 정도는 독해를 위한 단어 수거, 이디엄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독해 10문제에서 내용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제, 제목, 요지를 묻는 문제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단어, 어구, 절 이런 문장을 채워서 말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문맥에 대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7문제에서 8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3문제는 순서를 바꾼다든지 문장을 뺀다든지 적절한 연결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앞의 내용이 뭐냐 뒤의 내용이 뭐냐 속담은 어떤 것이 어울릴까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2문제에서 최대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여기도 대부분 보면 여러분 저하고 달리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독해들은 조금씩 나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도 최대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 미스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80점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 2개 난다 그러면 85점. 이분들이 가장 그죠? 지금 현재 여기에 처음으로 오시는 초시생도 계시지만 연장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게 요거예요. 지금 현재 80점에서 85점 수준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아니면 저것을 턱걸이로 거의 가려고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죠? 실수를 줄이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체크하면서 매달 조금씩 실력 향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도 대충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있던 기분으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실수를 줄이겠다. 이런 각오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정도, 그죠? 최대한 미스를, 그죠? 허용하고 여러분이 90점이란 점수로 안전하게 가보겠다. 이런 작전을 쓰셔야 운 좋게도 뭐 점수가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그죠?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여러분이
85점을 맞았는데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온다든지 이것은 그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90점까지 가겠다. 이런 작전을 쓰셔야 목표보다 항상 조금 모자라잖아요. 인생이. 그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한 유형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how to study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M 어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죠? 자, 첫 번째 M은 우리말로는 마라톤, 그죠? 영어로는 매러선. 자, 마라톤 같은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만 여기 지금 첫 시간에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의자가 없을 만큼 꽉 찼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나구병이 생깁니다. 뭐 집안 사정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질병일 수도 있지만 지금 초심의 마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 그 안에서 내가 내 템포를 조절하면서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는 거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초장에 막 단거리처럼 뛰다가 나중에 지쳐서 그냥 쓰러지면 여러분 그만큼 시간이 추억이 아니라 그죠? 그것은 후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내가 마라톤을 뛰고 있으니까 조절한다는 생각으로 좀 어려우면 늘 언제나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SNS로 해도 좋고 카페에 오셔도 좋고 또 우리 학원이 카페 활성화가 잘 돼 있는데 여러분 그건 귀찮으니까 활성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계속 거기 들어와서 열심히 소통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결과도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역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한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가시는 게 좋다. 두 번째 M은 뭐냐? 자, 시험을 보고 나서 나중에 OMR 카드의 마킹도 중요하지만 그 마킹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표시하고 평상시에 공부하는 거를 나름대로 여러분 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중에는 되돌아와서 여러분이 다시 처음부터 페이지 투 페이지, 라인 투 라인 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다시 볼 것 같지만 솔직히 다시 본다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 제가 항상 별표 3개, 별표 2개, 별표 1개 이렇게 제가 떠드는 것들은 잘 표시를 해두고 여기에 반드시 질문할 것은 Q, 그죠? 쉬는 시간에 좀 질문 못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 지금 다 주머니에 고성능 컴퓨터가 있으니까 질문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안 되면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질문할 것도 표시하고 자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표시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에이 내일 하지 뭐 그냥 잊고 안 하시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설거지를 하루 내내 해야죠. 그렇죠? 이러면 효과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마킹을 잘 하시고 또 적절히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쓰시고 이래야 되는데 앉아서 그냥 듣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쓰고 눈으로 그죠? 보고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도 눈으로만 하는 공부는 절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별표를 하시든지 뭘 하든지 질문할 거, 다시 집에 가서 살펴볼 거, 그죠? 이렇게 리뷰, 복사할 거는 R을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날 배운 거를 여러분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내버려 두십시오. 나중에 결국 쌓이다 보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꾸준히 마킹하면서 가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제일 귀찮다고 해서 자료만 열심히 기억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모리 하셔야 됩니다. 메모리가 뭐예요?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건 여러분과 써먹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머리를 그죠? 여기다 칩을 넣는다? 안 되죠. 그래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독수를 늘려야 됩니다. 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회독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자, 1시간을 열심히 공부하실 것이 아니라 1시간을 집중해서 3단계로 나눠서 20분, 20분, 20분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3번 보는 것을 더
열심히 찾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공부해서 저녁에 오늘 영어 과목을 나름대로 정리 잘하고 뿌듯하게 금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휴일에는 다시 한번 리와인딩하고 리뷰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실력이 쑥 올라갑니다. 자, 이런 것이 그저 한 3년, 4년 하면 못할 거예요. 여러분, 길어봐야 1년입니다. 길어봐야 8개월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다시 힘을 내서 여기에 연장전에 오신 분도 있고 초시생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교범입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지키면 되는데요. 우선 이런 바탕이 되는 게 뭐겠어요? 그죠? 절대 결석하지 마라. No absence.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졸더라도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 결석하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나름대로 기초적인 그러한 체력을 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저 식사를 거르지 마라.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면서 뭐라도 드시면서 계속 에너지를 뱃속에 창출하셔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기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결석하지 않고 체력 관리 잘하는 사람은 저절로 세 가지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절로 합격할 수밖에 없다. 제 말씀 어떻습니까? 동감하시면 박수 부탁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합격을 향한 정진에 대한 제 얘기는 마쳤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자, are you ready?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앞에 페이지를 서너 장 넘기시다 보면요, 페이지가 8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쪽. 8쪽 오른쪽에 보시면 그죠? 어법, 문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자, 1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영어 형성 체계와 문장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식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독해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긴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 독해 보면 챕터 1부터 챕터 12까지 12가지와 이렇게 테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챕터 1 정도 가볍게 하는 정도가 되면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가 될 겁니다. 자, 부지런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3개월 과정이지만 그죠? 3개월 훅 가고 나면 5개월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전이라 생각하시고 조금은 가볍게 그렇지만 마라톤처럼 꾸준히 가실 생각으로 다음 장을 넘기십니다. 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챕터 1 영어 형성 체계가 있습니다. 자, 모든 공부는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잘 세심하게 살피고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가 가져갈 거 버릴 거를 딱 정리하는 겁니다. 가세확 가볍게 가시면서 세심하게 살피고 확실하게 자기의 그죠? 챙겨야 할 것을 가져간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시는데 자, 하나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요즘 들어서 기초가 안 된다. 기초는 아닙니다. 이건 본론이지. 기초 강의가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한번 웜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게 이제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비동사가 is도 있고 뭐 was도 있고 그죠? am도 있고 있죠. 이 비동사가 있을 때 비동사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어요? he를 써야죠. He is a teacher 이렇게 문장을 썼습니다. 자, 비동사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들어? 그는 선생이 아니다, 아니었다. 그러려면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죠. 그렇죠? 비동사 뒤에 not을 붙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not을 붙여서 he is not 할 수도 있고 he isn't 또는 he wasn't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He teaches English.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영어를 가르칩니다. 아, 그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요. 부정문 어떻게 만듭니까?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요? teaches는 이 teaches라는 동사 뒤에다 not을 붙이면 안 돼요. 그죠? 얘는 항상 부정문을 만들 때 do라는 동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do, does, did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teaches라는 동사는 현재지 과거가 아니에요. 그죠? 모든 동사는 현재형, 과거형이 따로 있어요.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이 teach의 과거형은 어떻게 되느냐면 T-A-U-G-H-T tau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taught. 이게 과거형.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는 영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teaches일 때는 do나 does 중에서 이용하고 여기가 만약에 taught였다면 did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do를 쓸까요? does를 쓸까요? 이제 이게 he가 3인칭이죠. 지금 내가 말할 때 나는 1인칭이고 여러분 2인칭이잖아요. 짜증난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또 배운다. 그런데 그런 표정이 있었어요. 두세 분.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응. 뭐하다 이제 왔어? 좀 더 빨리 오시지. 아, 2절 끝에 자기 말이야. 자, teaches라고 되어 있으니까 does에 s 붙어 있는 does를 이용해야 돼요. 같이. 그죠? does에다가 not을 붙이고 does의 s가 이 teach의 s를 가져갔기 때문에 teaches의 원형이 뭐예요? 현재가 원형. teach죠. T-E-A-C-H. 그죠? 이 s는 붙인 거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He does not teach English. 그는 영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부정문이에요. 이게 부정문. 자, 그 사람은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He has. 자, 그 다음에 과거분사도 taught예요. taught English.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여기 대방에 온 지 제가 지금 만으로 이제 for 13 years. 만으로 13년 됐네. 여기 온 지. 만으로 13년. 14년 차. 국어쌤하고 한국사 선생님 저보다 더 빨리 오셨어요. 1년인가 2년 더 빨리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징글징글 오래 계셨죠. 어제 국어 선생님 보셨죠? 어때요, 느낌이? 왜 묻는 거지? 물어봐야 돼, 전화해서. 자, 그는 13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다. 자, 그런데 has 다음에 taught는 잘 봐요. teach, teaches, taught, 마지막에 taught. 자,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건데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동사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변신, 그죠? 여러분 변신을 잘해야 됩니다. 여자친구로서 변신해야지요.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변신해야죠. 또 여러분 집에서의 딸로서 변신해야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변신을 잘 해서 위치에 맞는 모양을 갖고 있듯이 언어도 변신을 하는데 동사가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현재형, 과거형, 얘는 뭐라고 그래요? PP라고 하죠. PP, 그죠? PP. PP의 P는 past, 과거, participle, 분사라는 뜻이에요. 과거 분사. 자, 그래서 과거 분사 이렇게 쓰는 건 어떻게 만들어요? 부정문. 그는 13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다. 아니다. 그는 20년 가르쳐 온 거다. 13년 동안 가르친 게 아니다.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as 다음에 여기다 not을 붙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He can teach English. 그는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얘는 아니다. 요즘에는 그죠? 피곤해서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 부정문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can하다, can의 뒤에 not을 붙여서 cannot 하시든지 can't 하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부정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문 할 때 잘 봐요.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 뒤에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teach 같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죠. 그죠? 일반 동사는 무슨 동사를 이용한다? 두 동사를 이용한다. 두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has, pp와 같은 동사를 무슨 동사를 한다? 완료 동사라고 합니다. 완료 동사는 어떻게 한다? has와 pp 사이에 not을 쓴다. 그 다음에 can teach의 can은 조동사라고 하죠. 조동사와 원형 사이는 조동사 다음에 not을 붙인다. 그러고 보면 has pp에서 has도 can의 역할이고 does not teach에서 does도 조동사 can의 역할이고 비동사는 그럼 왜 뒤에다 붙일까? 비동사는 진행형을 자, 지금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he is
teaching English 이렇게 씁니다. 즉 비동사는 특이하게도 진행형 동사를 만들 때 비동사를 붙여주거나 수동태를 만들 때 pp를 붙일 때 그죠? 앞에 비동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BING로 쓰면 진행형 동사를 하고 BPP로 쓰면 수동태라 하는데 그때 BING와 BPP 사이에 not을 붙이게 되면 비동사는 조동사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not이라는 건 조동사 뒤에 붙이는 말이에요. 근데 비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일반 동사는 두 동사를 이용해서 조동사를 만들어 쓰는 거고 이런 have pp는 앞에 있는 have 동사가 has가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 can teach의 can은 얘가 직접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얘를 부정문으로 만듭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을 합니다. 아,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충격적인 일, 한 5, 6년 정도 그저 강의를 해서 신림동에서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그 간평사나 노무사 이런 사람 그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쪽에 세무사를 일을 하고 계신 분의 세무사 신고를 하러 갔는데 누가 저 안에 여직원이 아는 척을 해서 누구시더라 그랬더니 자기가 2년 전에 자기 수업을 들어서 제 영어 수업 듣고 합격해서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 그러냐고 반갑다고. 뭐 그렇다고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주어서 커피 한 잔 주길래 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뒷말이 선생님 아직도 이거 하세요? 그럼 아직도 이거 하지. 그럼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이거 하세요? 그럼 머리 뽑아버린다 앞으로. 그럼 안 돼요.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합니다. 선생님 아직도 그 일 하세요? 아유, 그 일 하지 않아요. 부정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문 못 만들어요? he. 그 다음에 이게 두 동사지만 얘가 조동사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두 동사는 지 스스로 일반 동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의 원형은 두란 말이에요. 두인데 얘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현재이면 s나 es를 붙이게 돼 있어. 근데 s만 붙이니까 갑자기 컴퓨터 도스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es를 붙이는 거고 즉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es를 붙이는 건데 does라고 해서 does의 원형은 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가 현재형 동사니까 doesn't 또는 does not 이렇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do를 원형을 do 붙이고 the work라고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e doesn't, he does not do the work 그러면 이거의 부정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두 동사는 이 앞에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지가 일반 동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동사들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변신을 잘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울 동사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동사를 잘 정복해야 여러분이 영어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쭉 문장을 썼는데 여기 보시면 얘도 동사, 단순이죠. 얘는 진행 동사죠. 동사, 이렇게 동사. 이렇게 동사가 지금 몇 개씩 들어있어요? 하나 들어있죠, 하나.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죠? 하나 들어있는 이런 동사 하나 들어있는 얘가 그 주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어에 반드시 필요한 게 무슨 절이에요? 주절.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주절의 주어 동사를 찾아라. 이런 얘기가 계속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절의 동사가 하나씩 들어있는 걸 딸랑 하나 들어있다고 단문이라고 그래요. 단문. simple sentence. 단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simple sentence. 자, 그런데 또 특징을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동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죄송해요. 대문자로 썼죠?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대문자로 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그죠? 희미하게 파리똥이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희미하나마 파리똥이 꼭 제가 안 보고 다 찍어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거 안 찍으면 문장이 안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문장입니다. 첫 수업 다 했습니다. 영어 형성 체계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다 얘기했다고요. 영어가 형성되어져 있을 때 항상 기준이 뭐예요? 문장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어법이나 말들은 다 문장이란 기준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축소해서 뭐 그냥 의성어나 의태어로 얘기해도 그것은 다 커뮤니케이션은 되지만 결국 우리가 글로 쓰고 말하고 하는 건 다 문장으로 얘기해서 문장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어 영어와 문어가 구분되는 이유가 구어는 그저 바빠 죽겠는데 굳이 나라는 주어를 안 쓰고도 다 그냥 평서문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구어체란 문장이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글로 써서 눈으로 확인시켜 줄 때 우리는 문어체 영어를 합니다. 글로 쓰는 말의 영어다. 그거의 기준이 뭐다? 문장이다. 그래서 영어가 형성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문장인데 문장이란 대문자로 쓰고 동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마침표로 느낌표로 물음표로 끝나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 영어입니다. He is a teacher. 요거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이거 여러분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의문문이라는 건 끝에 이렇게 의문부를 붙여줘야 되고 요 비동사하고 요거하고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죠? he하고 is하고 자리만 바꿉니다. 그래서 is를 앞으로 쓰는데 첫 글자는 항상 문장은 뭐로 쓰는 거라고 했어요? 대문자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써야지. 그죠? 죄송해요. 욕 좀 할게요. 이지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 물론 저렇게 써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사람이 좀 이렇게 딱 글을 써온 걸 보더라도 여러분 뭔가 믿음이 가지 않고 괜히 빈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대문자로 확실하게 쓰고 he를 여기다 쓰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 is he a teacher?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은 선생님인가요?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장 한번 또 이거 의문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He's teaching English. 그죠? 그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어 봐요. 똑같아요. is하고 he를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자리만 바꾸면 돼요.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써서 붙이고 퀘스천 마크. Is he teaching English? 그가 영어 가르치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 사람 영어 가르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두 동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teaches가 s가 붙어 있으니까 does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어. s가 붙어 있는 말이면 does를 이용하는 거고 s가 붙어 있지 않으면 do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s가 붙어 있으니까 대문자로 does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써야지, 그렇죠? 얘를 주어를 he라고 쓰고 그 다음에 teach에 이게 조동사 역할이니까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뭘 쓴다고 돼 있어요? 원형 root란 뜻이에요. 이 R이 root, 뿌리. 근원, 뿌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문법적인 용어로 root 이게. 그럼 teaches의 원형은 뭐예요? teach죠, teach. 그죠? 그래서 does he teach English? 그리고 뒤에는 question mark. Does he teach English? 그 사람이 영어를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사람은 13년 동안 대박 열림에서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 사람이 13년이나 영어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번엔 조동사가 has taught라고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has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리만 바꾸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대신 얘를 h를 대문자로 써야지. has he taught English for 13 years? question mark. 그죠? 보시면 알지만 역시 그 사람이 13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Can he teach English? 하면 되겠죠. 그죠? 똑같아요. 그럼 can은 C를 대문자로 써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똑같이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너 그는 그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그 일을 합니까? 이러면 두 동사에 s 붙었으니까 does 이용한다 그랬죠? does he 두 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do the work 그리고 question mark does he do the work? 그 사람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의문문으로 만듭니다. 자, 생각보다 이런 의문문 만드는 거, 부정문 만드는 게 약하니까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면 되게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어려운지 제가 파고들어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 그저 옛날 옛적에 배운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하게 그저 자리 잡고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더라. 그래서 가볍게 웜업으로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볍게 시작했으니까 이제 세심하게 가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문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문장을 영어로 sentence라고 합니다. sentence. 근데 sentence는 문장이란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판결을 내리다, 뭐뭐한 선고를 하다. 이게 법률적인 의미지만 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다는 sentenced to death. He was sentenced to death. 그러면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sentence가 sentence A to B, A에게 B를 선고하다. 이런 타동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명사로 쓰이면 문장인데 문장은 1번 대문자로 시작한다. 2번 동사, 수로라고 그래요. 수로를 동사라고 하는데 수로가 반드시 있다. 근데 이때 수로는 내가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주절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절이 왜? 주절의 주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절.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표로 끝나거나 느낌표로 끝나거나 물음표로 끝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문장입니다. 모든 영어의 판단은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장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결국 우리의 어법을 배우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을 좀 더 이제 세심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문장은 단문과 중문과 복문과 혼합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 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도 이 넷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지선다형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사지선다형이 생기지 않았을까 넷 중에 하나로 끝납니다. 근데 단문이라는 건 여러분 단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단 동사가 주절의 동사를 앞으로 제가 B1으로 표시할 텐데 이렇게 하나 동사 하나만 딸랑 들어있는 거 이게 단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을 결정할 때도 이 단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가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 4, 5형식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저 단문을 가지고 주로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문은 뭐가 중문인가? 단문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중간에 등위 접속사라는 게 등위 접속사가 뭐가 있어요? and, 그리고 but, 그러나 이런 게 등위 접속사죠? 그런 걸 중간에 하나 쓰고 뒤에 이렇게 단문을 하나 더 적습니다. 단문 하나 더 적어요. 이게 중문입니다. 중자가 헤비하다는 느낌의 헤비, 무겁다, 컴파운드, 뭔가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단문이라는 건 simple sentence라고 simple sentence. 중문은 compound sentence라고 합니다. compound sentence. 그래서 이게 좀 무거운 느낌이 들죠. 그죠? 자, 그런데 복문은 뭐냐? 복문은 complex sentence라고 그래서 이 중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절이 앞에 있고 뒤에 이렇게 종속절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복문은 적어도 이 중문도 단문의 동사 한 개, 단문의 동사 한 개가 두 개로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있는데 복문도 단문은 아니지만 주절이 종속절을 이렇게 뒤에 두거나
아니면 종속절을 이렇게 앞에 두고 뒤에 주절을 이렇게 두어서 뭔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콤플렉스 센턴스가 된다. 자, 세 가지만 한번 간단히 먼저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He is industrious. 영어 시험 이런 게 나옵니다. He is 여기다가 diligent 부지런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diligent는 완전히 알짜 기초 영어라고 하면, 기초 단어라고 하면, industrious는 필수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시생이면 꼭 해야 되는 필수어휘, industrious. 같이 근면한, 부지런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근면하다 하고 마침표가 딱 들어가면 이게 당연히 단문이겠지, 그죠? 자, 그리고 and he gets up early every morning이라고 썼습니다. 써봐요. 자, 그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하고 문장이 끝났다면 단문인데 그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납니다. 이쪽에도 get up이란 동사가 또 하나 들어있죠? 이쪽에 and를 기준으로 해서 단문과 단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compound sentence. 이것이 바로 중문이라는 겁니다. 중문. 그 영어는 이렇게 하나로 딱 쓰면 너무 좋지. 이렇게 계속 독기로 나온다면 우리는 너무 고맙지 뭐, 그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눈으로 쭉쭉쭉 한글 하듯이 하면 되지만 이렇게 and를 주고 쭉 이어 쓴단 말이죠. 자, 여기에 and만 나오는 게 아니라 and, or, but, for, yet, nor, so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문장이 복잡하게 길어지겠죠. 이게 중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단문, 중문, simple sentence와 compound sentence를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이 이해했다고 치고, 자, 그럼 주절과 종속절, 주절은 뭐냐? 보세요. While I walked along the street. 자, 내가 거리를 따라 걷고 있는 동안에 I was caught in a shower. 요즘에 아주 이런 현상이 많죠. 보세요. 내가 거리를 따라 걷고 있는 동안에 나는 in a shower, 샤워 속에서 was caught. 이게 무슨 뜻이에요? was caught. 자, 이 coat를 잘 봐요. coat. catch, coat, coat.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저거 꼭 여러분한테 그저 발목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공부를 하려니까 이거 옛날에 외우던 거 다시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어. 항상 그때그때 어려웠지만 다 기억을 해뒀으면 구구단처럼 다시 한번 연습만 조금 하면 살아났을 것인데 저거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미루어뒀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catch, caught, cut. 이때 cought는 뭐야? PP, 과거분사 cought죠. 그죠? 그래서 be caught. catch가 뭐야? catch. 잡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잡힘을 당했지. 소나기 속에서. 그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be caught in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be caught in. 뭐뭇을 만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나기를 만났다. 내가 그 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에 소나기를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while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주어하고 동사, 여기 그렇지 않은 주어하고 동사 중에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전세금, 월세금을 내고 있는 이 절이 종속절이겠어요? 이 뒤에가 종속절이겠어요? 앞에가 종속절이죠. 그죠? 이때 얘를 뭐라 그래요? 접속사라고 그러죠. conjunction,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I was caught in a shower while I walked along the street. 얘를 뒤로 보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얘를 먼저 얘기하든 그건 글을 쓰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자유지 꼭 앞에 종속절을 먼저 얘기하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절을 가지고 있는데 종속절이 앞뒤에 연결되어지게 되는 상황. 이것을 우리는 콤플렉스. 이 접속사에 의해서 복잡하게 얽혀진다는 뜻이고요. 콤플렉스. 컴플렉스 센턴스, 컴파운드 센턴스, 심플 센턴스. 이렇게 센턴스라는 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혼합문은 뭘까요? 혼합문 잘 봐. 혼합문은 얘하고 얘가 이렇게 같이 겹치는 건데 그래서 컴파운드 콤플렉스 센턴스라고 그래요. 혼합문은 컴파운드 콤플렉스 센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만 보면 자, 컴파운드 센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까지 요게 지금 우리가 복문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이렇게 복문이라는 걸 가졌어요. 그죠? 나는 그럼 봅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I stayed at the hotel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등위접수사 하나 더 써봅시다. 이렇게 하나 써봅시다. I stayed at the hotel. 5성급 호텔이에요, 이게. 나는 그 5성급 호텔 어디에 있어요? 두바이에 있는. 두바이 다녀오신 분 혹시 있어요? 물은 깨끗하던가요? 자, I stayed at the hotel. 그죠? in Dubai. 나는 두바이에 있는 호텔에 머물렀다. 그리고 내가 그 알려진 유명한 페이머스한 스트리트를 따라 걷고 있는 동안에 나는 소나기를 만나고 말았다. 나의 하얀 옷은 온통 까만색으로 변해버렸다. 알고 보니까 대기가 완전히 그죠? 오염되어 있는 대기더라 이거지. 자, 그럼 이 앞에 I stayed at the hotel이라는 게 단문이지. 그리고 그래서 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뒤에는 복문이죠. 이렇게 문장을 써도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 while이라는 말만 없으면 이게 무슨 문장이야? 중문이잖아, 중문.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접속사가 이끄는 여기 부사절이 하나 들어감으로써 이쪽이 복문이 됐기 때문에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혼합문이라 한다. 끝.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문장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이 4개 형태가 아닌 거, 여러분 4개 형태가 아닌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잠깐만 저 뒤에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독해 오늘 첫 시간에. 자, 여러분 교재의 319쪽을 보십니다. 319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319쪽에 챕터 1의 주제유지 찾기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주제유지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장을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1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첫 번째 문장 보세요. In today's world, the use of celebrity advertising has become a trend. 자, 문장이 여기까지 딱 나왔는데 이게 단문이야, 중문이야, 복문이야, 혼합문이야? 단문이야, 단문. 동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has become이라는 동사 하나. 두 번째 문장을 하겠습니다. The inherent upside of attaching a celebrity to a brand is that the brand literally has a face, name and personality that immediately project an image of a living, breathing, credible person as opposed to a faceless corporate ent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문, 중문, 복문, 혼합문. 되게 어려운 듯 보이지만 잘 봐요. The inherent upside가 주어고요. of attaching a celebrity 수식어, to a brand 수식어, is가 주절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that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얘는 복문이지요. 주절의 주어 동사 뒤에 접속사가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복문이지 최소한. 그래서 The brand literally has에서 대절 속에 has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face, name and personality that immediately project가 또 동사입니다. 자, that는 첫 번째 that는 접속사로서 명사절이고 두 번째 that는 관계 대명사로서
역시 형용사절을 이끄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문장까지 끝까지 이어지죠. 그래봐야 대절 안에 또다시 대절이지만 어쨌든 종속절이잖아요. 걔들은. 그죠? 등위 접속사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혼합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복문인 거예요. 주절과 종속절이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크게. 조금은 세심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확실하게 합니다. 자, 복문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절이 나오고 종속절. 지금 요 모양이야. 여기다 is, that 들어가 있잖아.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절 앞에 동사가 is고 종속절이 tha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데 종속절 안에 또 이 종속절이 시작되는 접속사가 that이 있는데 이 안에 또 that이 나와 있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거기에 그게 동사 프로젝트. The name and personality that immediately project가 동사거든요. that 앞에 선행사를 수식하는 프로젝트 이하의 관계사절이. 이게 또 종속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대절 속에 동사가 있고 이 대절 속에 동사가 또 있지만 얘들은 계속해서 종속절 안에 종속절이 만들어져 있는 패턴인 거지 and라고 하는 중문의 개념에서 종속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복문인 거예요. 그래서 겹친다는 뜻이에요. 겹쳐. 복잡하게 겹친다는 뜻이에요. 복문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 구조란 말이죠. 이런 걸 크게 볼 수 있어야 여기서 자르고 대절 자르고 대절 안에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 보세요. The inherent upside of attaching a celebrity. celebrity가 명사란 뜻입니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attaching, 부착시킬 때 자, 내재되는 관련되는 upside, 장점, 좋은 점이 뭐냐? 그 브랜드에 명사를 붙여서 자, 브랜디에 방탄소년단을 붙여서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라는 게 is that the brand literally has a face. 그 브랜드가 문자 그대로 얼굴을 가지는 것이고 이름을 가지는 것이고 personality 그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게 뭐냐? 얼굴과 이름과 성품을 수식하는 대절 즉시 project on image. 이미지를 투영한다는 얘기는 이미지를 그대로 바로 붙인다는 거지. 아, 저 제품에 방탄소년단이 저 제품을 쓰네. 전 세계에 있는 소년들 다 쓴다는 거죠. 그 제품을. 그죠? 그것처럼 결국 of living, 살아있는, breathing, 숨쉬는, credible, 아주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 person의 이미지를 곧바로 거기에 투영하게 되는 그런 이름과 얼굴과 성격을,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as opposed to a faceless corporate entity, 얼굴 없는 그런 기업의 어떤 정체성의 반대로서처럼이라는 뜻이니까 그 기업은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기업인데 거기다가 그저 유명인의 얼굴을 딱 붙이면 바로 그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과 이런 게 바로 그 기업의 이미지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복문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나오는데 괜히 좀 불안불안하지 않아? 뭔가 느낌이? 그러다가 방탄소년단 얘기죠? 갑자기 이상하게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이제? 그 얘기를 뒤에서 할 겁니다. 뻔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제 한번 찾아봅시다. 밑에 가서 1번 The benefits and risks of celebrity advertising. 명사 광고의 이점과 위험들. 이게 바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1번이 정답이에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를 보십니다. 결국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간단해요. 이 혼합문이라는 거는 이 중문의 연장입니다. 단문, and 단문 이렇게 주면 금방 알잖아. 그죠? 금방 찾을 수 있지. 아니, 단문 금방 못 찾잖아요? 금방 찾을 수 있어. 단문 금방 안 돼? 금방 못 찾아? 금방 찾을 수 있어. 그 사이에 등위 접속사 있으니까 무겁다. 좀 무겁게 길게 늘어졌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쪽에 복문이 나오든지 아니면 이쪽에 복문이 나오든지
이렇게 되어야만 혼합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어 문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건 사람들이 잘 선호하지 않아요. 왜? 깔끔하고 간결하게 임팩트를 빵빵 주는 걸 영어 문장의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늘려 쓰는 동양적 사고방식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항상 보면. 그래서 복잡하다 싶으면 대부분이 뭐야? 복잡하다, 복문, 컴플렉스. 이게 제일 많습니다. 단문하고 중문하고는 금방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에 복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복문이 결국은 복문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도 주절만 있고 여기도 주절만 있는 거잖아. 종속절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 복문의 특징이 뭐예요? 종속절이라는. 종처럼 주절에 붙어 사는 종속절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종속절은 영어에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명사처럼 쓰이는 절, 명사절. 형용사처럼 쓰이는 절, 형용사절. 부사처럼 쓰이는 절, 부사절. 이 3가지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명사절이란 명사의 기능을 하는 절, 형용사절이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절, 부사절이란 부사의 기능을 하는 절. 결국 마지막 결론, 문장은 도구가 있는데 문장을 만드는 도구는 몇 가지가 있다? 8개가 있다. 8개 중에서 명사라는 도구, 형용사라는 도구, 부사라는 도구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문장의 도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